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 굿이브닝 듀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듀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한방 해결해 줄 수 있는 종목 상담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 우리 또 굿이브닝 듀라벨을 뜨겁게 달궈주실 우리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고요. 이 시대에 정말 이만한 잘하시는 이런 또 전문가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사실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같은 종목이 또 시세가 졌을 때 또 먹고 들어가는 이런 효자 종목을 발굴하는 주도주, 이런 또 먹고 또 먹고 전략의 창시자이시자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께 정말 빨간 기둥을 안겨다드리는 최고의 전문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 명품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는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너무 정말 이분만큼 잘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자, 현재 지금 2주 만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종목의 표를 보여드렸는데 이 중에 4종목이 2주 전 우리 생방송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불기둥을 안겨다드렸던 선물 종목들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주도적이었던 LG 이노텍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LX 세미콘이라든지 전부 다 시세를 급등세를 연출할 수 있는, 게다가 시세를 가장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 가장 많은 이슈를 부각받는 이러한 종목들로 타고난 종목의 수익을 안겨다주고 있는 게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방송만 잘 보셔도 내가 두 자릿수 수익을 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종목의 단가라든지 저랑 정확한 타점까지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어떻게 계속적으로 열어두나요? 그럴 수가 없겠죠. 자, 올해 마지막 방송이자 내년의 시작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5시 50분까지 이러한 수익 보실 수 있는 무료 노란 톡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문자 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이 QR코드가 QR 인지가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 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띄워드리고 있어요. 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반도체예요. 최근에 반도체가 힘을 내주면서 지수 상승 연인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에도 코로나19라는 이러한 또 불확실성과 함께 동고동락은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활발한 업황 자체도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공급망 리스크가 점차 희석되면서 앞으로 이 출하량이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다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차량용 반도체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수그러질 것이다라는 이런 또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업황 개선과 더불어서 정말 슈퍼 장밋빛 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확한 투자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올해 가장 핫했던 섹터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NFT,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금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 컴투스에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를 공개하고 국내 게임사에서 이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시세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에도 올해를 핫하게 했던 그러한 시세를 업사이드가 내년 역시 열릴 수 있을지 오늘 도와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로봇주가 사실 2022년에서 가장 유망받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로봇 관련주가 최근에 시세를 정말 많이 내주고 있는데 자, 삼성과 더불어서 현대 그리고 LG 그룹주들까지 대기업들의 싸움을 붙이고 있는 쪽도 로봇 관련주가 아닐까 싶어요. 대기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고 내년에도 정말 유망 섹터로 내가 주목해 봐도 될지 지금 당장 내가 담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오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수익률 보셨죠?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이 언급했던 지난주 생방송 선물 종목 4종목 역시 2자릿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종목 준비했다고 하네요. 어떤 선물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코스닥이 더 힘을 내줬던 모습이 연출이 됐던 시장입니다. 이제 정말 이 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은 시장이에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최고의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있는 최병호 전문가님, 우리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화상 연결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벌써 올해가 이제 이 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2주 만에 다시 뵙는데요. 그 사이에 증시가 또 다시 계속해서 이 말씀드렸던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계속 연출되는 모습이었고 이런 상황은 내년까지도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년에 또 어떤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며 또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또 계속 좀 사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매수의 배경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외국인 매수나 기관 매수가 모두가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어떤 종목을 사는 쪽은 유리하고 어떤 종목은 좀 잘못된 선택이고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향후 시장의 방향까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의 시장과 더불어서 내년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업종군이라든지 업황에 관련한 그런 종목 선물까지 나 최병곤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정말 이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수익률로 그야말로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딱 2주 전 이 방송이었죠.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생방송 선물 종목으로 주셨던 4종목이 28%, 16%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뚫을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불기둥을 안겨다 드렸던 분입니다. 내가 딱 한 달만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내 계좌가 손실이 아닌 불기둥을 켜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끽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부터라도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남은 연말과 더불어서 시작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역시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좋은 기회를 계속적으로 열어둘 수 없어요.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는 저희가 5시 50분까지 문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냉큼 들어오셔서 대체 어떤 종목을 내가 사야 되고 정말 이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직 남아있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또 시작 전에 앞서서 제가 또 이제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께도 말씀드려야 될 게 있죠. 민망하지만서도 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택트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종목 선물 준비하셨어요? 네, 안 그래도 하시면서도 상당히 좀 민망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종목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안 그래도 네. 전에는 뭐 액션이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저도 그게 늘 무의미한 이런 네. 좀 아무튼 네.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구디브딩 주라벨을 하면서 언급해 주셨는데 거의 약 한 달 전부터 이제 리액션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자, 11개월 동안이나 무의미한 이런 또 답변만 해주셨다라는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기둥을 켜보실 수 있는 종목 선물을 빵빵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보따리를 풀 수 있는 여력, 게다가 수익 상승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힘, 그러한 저력, 우리 명품 멘토 최병호 전문가님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내년부터는 나는 기어이 빨간불을 켜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름길만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게 가히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내년의 시작을 아주 기분 좋게 해주실 수 있게 저희가 100%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샵 3989 최병곤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적극적인 내 참여가 계좌의 불기둥을 일으킨다라는 말씀 꼭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일단 수익률 표가 진짜 네. 대박입니다. 뭐 이렇게 좋은 정말 우리 늘 제가 PD님하고도 말씀을 하는데 어쩜 이렇게 깔끔한 종목에 확실한 수익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너무 좋다라는 말을 거의 뭐 팬클럽입니다. 저희가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의 종목 하나하나를 따져보자면 수익률 표를 보면 와, 사실 이제 뭐 LG 이노텍도 정말 저런 좋은 종목이 또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장중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게다가 LX 세미콘도 그렇게 많이 가더니 또 52주 신고가를 전날에 경신을 하고요. 칩셋미디어도 오늘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달려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썬데이토즈, 뭐 네오위즈홀딩스 시세를 계속 안 주는 종목이 없을 만큼 주도하고 있는 종목에 확실한 수익을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대로 안겨다드리고 있는 게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종목을 미리미리 이렇게 딱 한 발 앞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대체 어디서 보는 걸까요? 그 참 늘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역시 수급이죠. 수급적인 요소가 제일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사실 주식에 대해서 분석도 많이 하고 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분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한 6개월만 겪어보시면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금방 느끼실 텐데요. 올라가는 주식은 어떠한 호재를 붙여서라도 올라가요. 근데 안 올라가는 종목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오고 실적이 좋다 그래도 주가가 오르질 않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NFT나 메타버스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번 오르기 시작한 종목은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오른 건데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2배를 더 오르고 아니면 3배를 더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만 계속 오르는 경향이 좀 큽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주식시장은 사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가지고 주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주식시장은 수급적인 요소가 더 많이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막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좋아지니까 네.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전망치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상황이나 아니면 뭐 반도체 신제품에 대한 어떤 전망치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은 전부 다 사실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급이 몰리니까 그런 내용들을 찾아내는 것뿐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반도체 쪽은 뭐 삼성전자 주가를 대충 아시겠지만은 작년 연말에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뭐 동학개미가 10만 전자를 바라본다고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삼성전자 사는 게 완전히 붐이 불었었잖아요. 근데 실제 주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내리막을 탔죠. 내리막을 계속 사다가 올 11월 달에 들어서야 그나마 바닥을 치고 돌기 시작해서 오름세를 조금씩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좋다라고 얘기를 막 하지만은 사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나 상황은 옛날에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도 좋았고 올 여름쯤도 좋았고 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문제는 매수가 몰리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매수가 몰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는 상황이고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투자 성과를 올리시기 제일 쉬운 방법은 수급적인 분석이에요. 결국은 사는 사람 마음이고 그 네. 사는 사람이 계속해서 더 올리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 종목이 고평가라고 하더라도 그 주가가 합리화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가장 우선시해서 보는 것은 매수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아마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수급 돈이 몰리는 쪽으로 시장에 이제 컬러감을 움직이기 마련이고 한마디로 이런 주식은 사실상 쩐의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급을 보는 이러한 또 분석력이라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떠한 종목군과 어떠한 업황을 봐야 되는지 이만큼 확실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이 전문가는 흔치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최병거 전문가님이 정말 확실한 건 수익을 주는데 정확한 이런 왜 올라가는지 여기에 관련한 여건과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미리미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내년에 시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나는 꼭 받아보고 싶다. 이제부터라도 나는 다시금 이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서 빨간불을 켜볼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생방송만 잘 보셔도 게다가 무료 노란톡방에서 이러한 타이밍만 잘 아셔도 어찌됐든 두 자리 수익 기어코 켜보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이니까요. 자, 올해 마지막 기회이자 내년에 시작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는 말씀 저희가 드려볼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5시 50분 지나면 저희 칼같이 문 닫습니다. 내년에 또 나오실 때까지 저희는 문 닫아 놓을 거니까요. 절대 이 5시 50분까지 현재 30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저희 샵3989 최병곤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셔서 지금의 처참한 내 계좌를 한번 불기둥을 켜보실 수 있게 꼭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 저희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우리가 그런 의미로 지금 1번 이슈를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이제 업황 자체에서도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사실 이 코로나19와 어찌됐든 우리가 함께한다, 상존한다는 걸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종목에 점수를 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라는 모든 증권사분들의 이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반도체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공급난이라든지 이러한 게 좀 해소가 될 것이고 특히나 내년부터는 이런 우리가 정말 이 설비 투자에 관련해서도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또 여력이 느껴지는 쪽이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대표주를 비롯해서 여러 이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이 힘을 많이 내줬던 시장입니다. 내년에를 바라봤을 때 이 반도체도 워낙에 이제 저변에 깔려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지금 뭐 대장주를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될 기회인지 아니면 중소형주 중에서 내가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되는지 어떠한 이벤트성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는 제가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 2주 전이죠. 그때 할 때도 반도체 위주로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주는 뭐 제가 애초에 소개를 드리면서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얘네들은 사실 제가 별도로 추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그러면 딱 이 두 종목이 가장 우선순위로 보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들에 물려 계신 경우다 아니면은 신규로 대형주를 투자를 하시려는 경우라면은 지금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었고 지금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반차 버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도 무슨 얘기인가 싶었는데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네. 자동차 그리고 메타버스를 음.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신종 합성어를 만들어냈는데 참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생각에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반차 버스가 아니고 그냥 반도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동차는 아직까지 수급이 몰리진 않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은 많죠. 기아차나 현대차를 보면은 좋은 내용도 많고 상황도 좋은 게 많은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가의 분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시장 수급이 움직이고 그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기아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리지는 않지만은 특별한 매수세 유입이 없어요. 그래서 돌파도 나오지 않고 흐름도 그다지 강하지를 못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하고 지난주부터 이미 8만 전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삼성전자는 8만 원 넘어갔죠. 그래서 흐름 자체가 일단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매수가 그만큼 많이 몰리기 때문에 주가가 잘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반도체 쪽에 대형주 그러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도 사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셔요. 네. 근데 사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르는 종목이 자꾸 더 오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 안 오른 거인 거 자꾸 찾지 마시고 지금 이 종목이 내리는 타이밍을 기다려서 사시면 돼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네. 또 가장 성공률이 높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접근을 하실 때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좀 기다리면은 결국 조정을 받든가 아니면은 좀 내리는 가격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 다른 여타 종목군은 아직까지 굳이 손 안 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가 막 나오고 상황 자체도 이제 점점 더 언급이 많아지면은 투자자들께서도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결국은 붐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두권에서 매수가 한번 들어가면은 그 뒤에 후속 매수가 따라붙게 돼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오늘 증시를 보시면은 거의 거래소는 2조 원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조 1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은 엄청나게 많은 수치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개인이 많이 팔았지만은 네. 계속 반도체가 오른다 싶으면은 결국 또 사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네. 중소형 실적주들, 그다음에 성장주들 이런 관련 종목들도 매수를 막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형 종목들, 중소형 종목들에서도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슨 종목이냐라는 것인데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많이 만한 종목 예, 그 대형주만 얘기를 하고 좀 알맹이가 없는 말씀을 꾸준하게 하시다 보니 사실 언제쯤 치고 들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1년 동안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앵커님이 언제쯤 치고 들어오실 네. 건가를 대충 눈치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아유, 오늘 또 처음으로 선수를 쳐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주식이 첫 번째는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이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추천을 드릴 때 덕산 데코피아를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올해. 근데 이 종목도 물론 수익이 많이 났지만은 이 덕산 기업들이 다 분위기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덕산 하이메탈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주가의 상승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12월 24일 날 주가가 아침에 크게 떠서 출발을 했다가 한번 밀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이미 이 종목을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미리 사신 분들은 수익을 한번 내신 상태고 또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나는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를 금방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종목 소개 드릴 때 근거 없는 종목 아니면은 가치 없는 종목들 이런 걸 소개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바로 안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또 저점에서 차분히 투자만 해 가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자체도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 종목에서는 성장주로서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투자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요 종목 말고 또 한 종목을 더 말씀드리자면은 신택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신택.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사실 한 여름쯤에 한 3만 원권 정도에서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또 수익을 많이 내셨는데 이 신택이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종목입니다. 내용도 참 좋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성장성도 좋고 다 좋은데 이상하게 매수가 들어오질 못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올 하반기 들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기업이 좋은 데다가 매수가 몰리니까 이게 주가가 상승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올 때 좋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신택도 뭐 원래부터 좋았던 종목이지만 최근엔 매수가 몰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저점 시에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한번 보실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LX 세미콘이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LG 이노텍은 오늘도 신고가를 쳤는데 이 종목들도 앞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투자를 저점에서 또 투자를 노리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같이 얻으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말 럭키걸 럭키보이이실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많고 우리가 또 불확실성도 산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이런 대형주들이 또 기회를 준다면 거기에 따른 후발주자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뭐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PCB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뭐 신택이라든지 최근에도 시세를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또 LX 세미콘 뭐 LG 이노텍 역시 저희가 또 충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또 여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참 최병호 전문가님의 가장 큰 강점이 그거일 것 같아요. 신고가를 경신을 해도 꾸준하게 또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이러한 또 실적도 탄탄한 배경이 튼튼한 이러한 종목들을 수급도 잘 몰리고요. 자, 이런 종목의 저점이 왔을 때 내가 매수를 한다. 그 저점이 왔었을 때 필히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같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 타이밍 때 언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생방송과 더불어서 무료 노란톡방을 들어오셔야만 한 이유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면 뭐하냐고요. 저희가 좋은 타점까지 알아야만이 계좌의 수익의 극대화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저희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저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열어둘 수 있을까요? 자, 14일 동안에 딱 50분만 열리는데 그 기회가 20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회이자 내년에 시작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반도체에 관련한 또 특별한 모든 이슈를 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샵3989 최병곤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꼭 한번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 가지고 내일의 시장부터 마지막 연말까지 저희가 불 켜실 수 있게 100%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우리 이 최병호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꾸준하게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 이런 또 종목의 타점은 어떠한 신호도 주지 않고 늘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도 이렇게 늘 알맹이가 아주 확실한 종목에 관련한 수익의 기쁨을 주고 있는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과 이번 이슈도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다시피 이 반차매라고 하셨죠. 반차매. 그중에 이제 메타버스 저희가 반차버스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 쪽을 한번 저희가 이제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메타버스와 이제 이 NFT 게임이 사실 이제 올해 가장 이제 주도를 했던 우리가 업종군이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뭐 어떠한 뭐 컴투버스가 이제 올해 오픈이 됐고 게임사들 역시 이제 NFT나 블록체인에 뭐 기대를 하겠다, 사업이 본격화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만 이 보통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 종목들이 올해 주식시장에서 상장 종목들이 거의 1000% 평균 1000% 급등을 했다고 해요. 이 정도로 그만큼 올해 굉장히 핫했습니다. 게다가 대형주들이 오늘 코스닥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NFT 게임주,
메타버스 역시나 오늘 또 불을 켜주었던 모습이었고요. 내년에도 이 관련 산업들이 급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일 텐데 요새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이게 옥석가리기가 더 신중하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사실 20년 넘게 이제 이 일을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식 시장을 계속 매일 봐왔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항상 느끼는 바는 어떤 시대든 간에 그 시대에 대한 어떤 큰 핫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0년 전후로 해서 2000년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밀레니엄이라고 하죠. 그 이전에 190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라는 것이 떴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꿀뚝상거래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한 그런 전자상거래가 뜨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003년부터 2005년에는 또 줄기세포라는 것이 뜨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수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게임도 있었고, 뭐 또 그 다음에 블루투스라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흔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혁신적인 걸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 밖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뜰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정치주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들 중에서 물론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외에는 대부분 보면은 한때의 어떤 이슈가 됐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1000%, 10,000% 이렇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NFT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물론 지금 당장 내일부터 주가가 폭락한다, 하락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당분간은 강세를 계속 뛸 거예요. 하지만은 이 메타버스나 NFT가 갖고 있는 어떤 기업의 가치나 아니면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과대평가. 즉 약간 거품이 네네. 껴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긴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고 언제든지 꺾어질 수 있다라는 좀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상황을 보면은 이 게임 관련주나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주식을 샀어요. 사실 저는 올 한 해 주식 시장을 보면서 기관 투자자가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주식을 산 걸 처음 봤습니다. 네. 맨날 매도만 하고 네. 맨날 거기에다 공매도만 대응을 하다가 처음 오늘 저렇게 봤어요. 사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사니까 적응이 안 돼요. 근데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인터넷 상거래가 한참 유행하기 시작한 1999년도에 주가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는 주식이 제일 대장주였는데 그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기관 투자자들은 포스코나 아니면은 철강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사고 그것은 거품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100배까지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거는 대세다라고 해서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그때서부터 고점을 찍고 내리막을 탔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가 선택한 것이 모두가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사긴 했지만은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었던가 이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계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개인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무작정 당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정보가 빠르다면은 기관 투자자보다도 더 먼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국내 증시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식에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대적인 가치나 이런 걸 따져보고 판단하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NFT,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들을 사들이긴 했지만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경계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단기적인 대응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전에 뭐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네오이지 홀딩스를 또 한 번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이런 NFT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길게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어.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메타버스 게임 NFT가 상승은 할 수 있대. 우리가 수급이 또 많이 몰리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경계심을 좀 가져야 할 이런 또 업종군이라도 얘기를 또 해주셨고 단기적인 대응은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네오위즈홀딩스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불기둥을 안겨다 드렸습니다만 다시금 또 시세를 줄 수 있는 이런 또 여력을 얘기해 주셨고 서울옥션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이 됐던 이 종목 역시 시세를 또 한 번은 줄 수 있을 그런 또 여력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 말씀이 정말 하나하나 굉장히 보석 같은 말씀이세요. 이렇게 언급했던 종목 4가지가 수익률 표에 있는 그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2주 만에 이런 두 자릿수의 수익을 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하지만 그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최병호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에 찍히실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꼭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계속적으로 본다면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분이 정말 최병호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어요.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에 시작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요. 오늘만큼은 꼭 들어오셔서 내년에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 열어드려놔요. 50분까지 현재 지금 14분 남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셔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문자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오셔서 힘내실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 저희가 무료로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참 너무 좋은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1999년이면 제가 8살 때인데 또 그러한 또 일들이 있었다 또 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또 역시나 25년의 이 공력은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걸 또 한 번 생각을 하게끔 또 얘기를 또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3번 이슈를 또 바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3번 이슈가 제가 가장 사실 최근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업종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로봇 관련주인데 이 시장이 요새는 또 오빠장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빠장이 뭐냐면 그 오르면 빠지는 장 이걸 요새는 또 오빠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오빠장에서도 꾸준하게 시세를 주고 있는 쪽이 물론 오늘은 약간 좀 기간 조정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로봇 관련주가 요새 시세가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불어일으키고 있는 쪽도 이쪽이라고 보고요. 이 로봇과 자율주행을 또 사실 같이 봐도 우리가 같이 문과나도 볼 수 있는 게 같은 이 AI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로봇 관련주가 사실 이제 뭐 현대라든지 LG그룹, 삼성 대기업들이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이 현금성 자산 130조 정도 되는 이 삼성전자가 5G라든지 로봇 쪽에 240조를 투자한다는 건 또 엄청난 규모이기도 하고요. 이 로봇 관련주가 2022년 좀 유망한 섹터 내에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 관련주가 정말로 그러한 힘, 저력이 있다라고 보세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로봇 관련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수익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로봇 관련주가 왜 이렇게 급등을 하냐면은 대기업이 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 LG, 현대가 지금 같이 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소가 큰데요. 특히 이제 이 분야에서 지금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LG도 일단 로보스타라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대주주인 로보스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사실은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제품에 그 로봇 관련 기술을 접목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좀 이 투자를 했던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로봇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무슨 뭐 가전제품 이런 것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미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사를 이제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족 보행 로봇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처럼 생긴 그런 전투용 로봇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도 뭐 군사용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이족 보행 로봇이나 아니면은 사족 보행 로봇을 이미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에서 내놓은 로봇은 이미 공중제비를 돌 정도로 자율성이 뛰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가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로봇도 자율적으로 이동을 하고 자율적으로 뭔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기술까지도 이제 미래 먹거리로 보여지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더 투자자들이 지금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삼성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그 전장 사업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행보에 나선 것이 이제 하만 카돈의 그 하만사를 인수를 해버렸었어요. 그때 7조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하만을 인수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삼성이 로봇 관련 사업팀을 신설하면은 결국은 그 현대차의 어떤 그 로봇 관련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로봇 기업이든 하나를 인수하지 않겠나, 이런 추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관련주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국내에 있는 로봇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다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실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대부분 매출 규모도 100억대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폐 여부를 의심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또 우리가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은 확정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아무 내용이 없이 그냥 삼성에서 외국 기업을 인수를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인수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기업들은 이제 제가 관련주들을 쭉 다 살펴봤는데, 그나마 어떤 이슈가 있지 않더라도 좀 주가가 현상 유지를 해줄 수 있고 안정성이 있는 기업들이 한두 개 정도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 꼽아볼 수 있는 종목이 에브리봇이에요. 네. 네,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주가가 상한가를 쳐버렸는데, 네. 사실 그 전에 방송을 했더라면 그 전에 좀 먼저 언급을 드렸을 텐데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관심을 계속 좀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기업들이 사실 다 연구개발 기업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좋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 로봇 청소기의 ODM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 높은 점수를 좀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 수준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투자를 노려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셀바스 AI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과 직접적인 연관까지는 아닌데, 이 기업은 이제 AI 기술 쪽에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수익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지금 꽤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셨다가는 좀 애를 먹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는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로봇 주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등을 하고는 했지만은 이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이런 재무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3월 되면은 감사 보고서 제출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제 상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황적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가 금방 와버립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막 물려있는 상태에서 이 기업이 뭐 상패, 존폐 위기에 놀리고 막 이러면은 굉장히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로봇 관련주 업황 자체는 충분하게 또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종목별로 봤었을 때는 그리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최근에 메타버스 대장 위즈익 스튜디오와 또 이 탑승을 하면서 메타버스 MOU를 체결했던 이런 셀바스 A라든지 유일하게 로봇 기업 관련주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에브리봇이라든지 차라리 이런 종목들은 충분하게 로봇 관련주 내에서도
그나마 안정성에 기여를 하면서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또 종목군으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 펜 들고 잘 적으셔야 됩니다. 이 한 종목 한 종목이 정말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불기둥을 안겨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업종군일 수 있기 때문에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가 정말로 매수해야 될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께서는 무료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 코멘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자릿수 수익을 정말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먹고 또 먹고 전략의 창시자세요. 이러한 또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효자 종목을 발굴하는 1인자로서 25년이 넘는 정말 이 시장 주식 생활에 정말 지름길만을 인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떠한 업종과 어떠한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힘을 길러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최병호 전문가님이세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딱 5분 남았습니다. 들어오셔야지만이 이러한 정확하게 우리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입 라인이라든지 모든 걸 저희가 선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얼마 없어요. 기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희 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우리가 또 희망찬 이런 또 빨간불을 맛보실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이 올해 내에서의 또 어떠한 업종군에 관련해서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사실 애매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렇죠. 업종군을 물어보기에는 약간 또 시간이 또 짧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또 충분한 이런 또 코멘트,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뭐 반도체, 뭐 메타버스, 자동차 뭐 이쪽 군으로 또 눈여겨 본다고 했지만 전문가님이 딱 보는 눈에서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어디서 봐야 된다라고 보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뭐 종목도 종목이지만은 우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우리 증시는 사실 이 두 가지로 딱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심 없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 매수가 어떤 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기업의 내용이나 어떤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 없이 계속해서 오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수익에 대해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증시가 1%를 상승하고 있었는데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아요. 그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몇몇 종목만 올라가면서 그 종목들이 지수를 다 끌어올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아무리 쥐고 있어봐야 결국은 수익이 안 나고 또 네. 증시 자체가 올라가는 데 따른 체감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종목이 매도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공매도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자꾸만 물타기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안 맞습니다. 빨리 교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자꾸 갈아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네. 그 순환 자체를 빨리 섹터를 꿰뚫고 있었어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가 매수가 제일 빨리 들어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기업 내용도 좋아지고 상황도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공매도가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좀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상황 자체가 계속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도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그것이 이제 좀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뭐 해운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이런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됐던 종목들 그리고 또 그 밖에 이제 또 그동안 계속 하락했던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지금 2차 전지라든지 또 오늘 많이 언급드렸던 게임이나 메타버스 같은 쪽은 이게 오히려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의 주의를 꼭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계속 자세하게 긴 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자들께서는 업무에 바쁘시고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앵커님도 제가 종목을 갑자기 툭툭 던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그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좀 신경 써서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드리니까 조금만 정독을 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끝에 또 너무나 좋은 말씀을 같이 해주셨고 내년에도 우리가 힘내실 수 있게 꼭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자,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서 날 추우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퇴근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내일 오후 5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